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인텔 에로레이크와 대응하는 마더보드 모델인데요. 기가바이트 Z890 어로스 익스트림 AI 탑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보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2024년 11월입니다. 2024년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가장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단순히 기가바이트 제조사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제조사 통틀어서 정말 최고급의 사치스러운 그런 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모든 것이 최고급이고 호화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제품 평가와 완벽하게 동기화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가바이트가 이 최고급 보드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로스 익스트림. 어로스 익스트림이 있고 이제 밑에 마스터가 있고 뭐 엘리트가 있고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 익스트림은 그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이고요. 그다음 AI 톱이라는 그런 네이밍이 붙었습니다. AI 시대에 맞게끔 이제 기가바이트가 AI 톱 시리즈를 밀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생각은 먼저 들어요. 기존에 이제 AI 어떤 분야와 크게 이렇게 좀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고급 모델을 사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선택지가 무조건 AI 톱이라는 브랜드가 지금은 변모해 버려서 그 부분이 조금 미스매치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AI가 각광받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뭐 혹자는 좀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AI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가바이트에서는 현재 최고급 모델에 이렇게 AI 톱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일단 패키지가 굉장히 큽니다.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어로스 마스터는 AI 톱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AI 톱 모델의 어로스 마스터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이제 패키지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간소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기가바이트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패키지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느끼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디자인은 최신 어로스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 놨고요. 그 다음에 마더보드 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레이크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2죠. 에로레이크와 호환이 되고요. 그래서 칩셋도 Z80 칩셋 최상위 칩셋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뒷면 가볼게요. 패키지 뒷면을 보면은 이 보드의 어떤 특장점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AI 톱 모델인 만큼 전용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I 톱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우리는 AI에 준비되어 있어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가바이트는 AI 톱 유틸리티를 통해서 사실상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그리고 전용 유틸리티를 통한 어떤 그 쾌적한 사용성 부분에서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AI 모델 또는 뭐 언어 모델도 있고 그림 생성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데 그런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익스트림 AI 톱뿐만 아니라 기가바이트 AI 관련 모델에는 모두 이 AI 톱 유틸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전원부 예가 있어요. 22+1+2 페이지, 페이지 규모도 굉장하고요. 그 다음에 듀얼 PCI 5.0 Z890 칩셋은 기존의 Z790 칩셋 대비해서 인터페이스가 PCI 5.0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죠. 그리고 와이파이 7, 와이파이 이지 플러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지 플러그는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안테나를 꽂을 때 나사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간편하게 꼽아주면 된다.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레이아웃이 있는데 LED가 있습니다. I/O 쪽에 굉장히 커다란 LED가 장착이 되고 이쪽에도 이제 LED 효과 이런 것들이 점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기존의 Z70이라든지 이전 세대 어로스 익스트림에서 선보였던 어떤 상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PU 온도는 몇 도인지 그 다음에 RPM 몇 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런 장식용 LED로 대처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보드는 급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자, 바로 패키지 열어서 구성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패키지를 열면 패키지가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플라스틱 내부에 보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보드는 잠시 한쪽으로 살짝 빼두면은 네, 이렇게 양옆으로 열리는 구조로 액세서리가 안에 담겨 있고요. 최상급 보드인 만큼 네, 액세서리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주요 액세서리를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아직 국내 가격이 안 나왔는데 네, 정말 많이 비싸겠죠. 구성품만 봐도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로스 스티커, 네, 어로스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기존의 어로스 스티커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되고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티커를 요새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기가바이트 내부에서도 조금 실용성 측면에서 많이 쓰는 거 계속 많이 줘서 뭐해, 조금 줄이자, 이런 전략으로 좀 줄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스티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붙여야만 스티커로서의 기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기념품 용도, 감성 용도로서 이러한 구성품도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축소 전략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가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용자 설명서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기가바이트 매뉴얼에 이렇게 한글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퀵 설치 가이드에만 한글이 표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더보드 각부, 칩셋 설명 이런 것들도 모두 한국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제조사들이 이제 한국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내 시장을 정말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USB 덱도 하나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네,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이파이 안테나도 있고요. 그리고 뭐 RGB 연장 케이블, 그 다음에 이거 기가바이트가 잘하는 건데 이 SATA 케이블조차 슬리빙 처리를 해놨습니다. 네, 슬리빙 처리, 그냥 매끈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SATA 케이블이 아니라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G 커넥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 지금 이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보드상에 존재하는 커넥터가 이렇게 수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다 커넥터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설계상 너무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 그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커넥터를 꽂아주면은 이렇게 USB 포트를 3개를 Y자 형태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케이블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케이블도 있고요. 소음 센서 케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선정리를 위한 뭐 벨크로 타입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식으로 뭐 하나 판넬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보드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는데 요건 제가 잠시 빼두고 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M.2 서울패드가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잠시 내려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Z890 어로스 익스트림 AI 탑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무게도 무게고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자, 요게 바로 어로스 익스트림 보드 디자인입니다. 그냥 이제 한눈에 그냥 딱 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만듦새만큼은 그냥 이제 제조사 불문하고 기가바이트가 그냥 압도적으로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그냥 봐도 과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전체 영역이 거의 다 아머로 뒤덮여 있어서 너무너무 깔끔한 인상을 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보드라고 하면은 정말 초록색 기판이었거든요. 회로 기판. 그런데 이제는 그냥 딱 보면 이걸 기판이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모던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봐도 너무나 큰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는 요거 바로 메모리 쿨러입니다. 요 부분인데 요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정말 선이 없이 정말 자석 방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안에는 쿨링팬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얀색으로 하얀색은 아니죠. 네, 금속으로 빛나고 있는 이 동그라미가 자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갖다 대주면은 네, 이렇게 간편하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발열이 높다 보니까 추가적인 쿨러를 덧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장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치를 보자마자
기능성으로는 당연히 훌륭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메모리 오버클럭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쿨링팬 추가 유무로 인해서 메모리 온도가 큰 차이가 나거든요. 뭐 10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미관상의 이유로 이런 쿨링팬을 장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너무 커. 지금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 덧댈 수 있는 패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기가바이트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쿨링팬, 즉 이거를 뭐 DDR5 뭐 윈드블레이드 익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뭐 기가바이트 설명입니다. 요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전용 플레이트를 이렇게 딱 덧대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거 위에 판넬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왜냐면 이걸 마련해 준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상단 아머 같은 경우에도 자석식으로 부착되는 방식인데, 이 패널과 이 자석식의 어떤 구조적인 면이 살짝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 패널에 구멍 같은 게 없어가지고 살짝 유격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좀 에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 신경 써주는 거, 이 패널에도 살짝 홈을 파줘가지고 이렇게 단차가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어로스 익스트림이 이제 구조적으로 디자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는 게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눈에 봐도 보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일반적인 ATX 폼팩터 크기가 아니라 확장형이죠. 익스텐디드 ATX 폼팩터 크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장된 그런 형태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디버그 존이라고 해서 뭐 디버그 LED라든지 그다음에 파워 버튼, 리셋 버튼, 그다음 클리어 시모스 버튼, 이런 것들이 한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제 버튼이 조금 더 컸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디자인상으로 조금 더 깔끔하고 세련미를 위해서는 뭐 이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취향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 포트 쪽에는 이렇게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기존의 그 상태창처럼 뭐 CPU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RGB LED가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라서 사실 면적에 비해서는 기능성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딤 슬롯이 있는데요. DDR5 메모리를 지원하고 최대 9500 MT까지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대부분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 하시면 이제 한 쌍만 사용하시죠. A2, B2 슬롯에는 전용 아머도 처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가 편한 말로 금속 실딩 처리라고 하는데, 기가바이트에서는 또 이런 내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5000번 이상 탈착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광고 문구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뭐 5000번까지 탈착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 하지만 왜 A2, B2에만 이런 실딩 처리가 되어 있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우리가 이제 한 쌍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보드의 어떤 등급에 봤을 때는 전체를 다 처리해 주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는데, M.2 슬롯은 총 4개입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나머지 3개가 있는데, 또 기가바이트가 잘하는 게 있죠. 이제 M.2 같은 경우도 이지 레치 클릭이라고 해가지고 히트싱크가 굉장히 쉽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히트싱크가 이 부분 하나를 제껴주면은 바로 분리가 되는데요. 자, 요거를 제껴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3개 슬롯뿐만 아니라 위에 것도 오른쪽에 있는 걸쇠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존재하는 보드 중에서는 히트싱크 탈착의 어떤 편의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M.2 슬롯 같은 경우는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젠5, 나머지는 젠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2 히트싱크가 이렇게 금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물론 되게 고급스럽긴 한데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렇게 좀 너무 노골적인 금색은 좀 취향을 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고급감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이런 노골적인 금색, 노란 금색보다는 이제 약간 그 샴페인 골드, 좀 은은한 그런 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색이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로스 마스터의 기존
디자인 테마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노란색 골드가 좀 튀는 느낌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PCI 슬롯을 좀 봐야 되는데요. PCI 슬롯은 5.0 슬롯 2개가 있고요. 아래에는 PCI 4.0 X4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멀티 GPU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대역폭이 보장이 되는데요. 가장 상단은 16레인까지 끌었을 수 있고 아래 슬롯은 8레인까지 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2장 장착하게 되면 X8, X8 이렇게 레인을 끌어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는 X16 전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하나만 사용할 때는 당연히 가장 상단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가바이트가 항상 강조하는 UD 슬롯 X. 게다가 또 이게 티타늄이래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티타늄 아머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색깔도 살짝 그 티타늄 색상, 그러니까 약간 실버는 아니고 회색에 좀 가까운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고급스러운데 PCI 슬롯에 이 정도까지 노력할 일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 보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사치스럽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내구성은 기가바이트 설명으로는 이제 58kg 하중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하중은 단순히 이 실딩 처리뿐만 아니라 이 백플레이트 보시면 이 백플레이트 쪽에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래픽카드가 너무 무거워서 슬롯이 망가질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확실히 이 PCI 슬롯, 기가바이트가 말하는 울트라 듀러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많이 과하게 적용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 패널을 설명하면서 이 상단 아머도 분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자석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리해 보면은 CPU 보조전이 납니다. CPU 보조전도 금속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 8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커넥터들이 모두 보드랑 수평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전면에서 봤을 때는 커넥터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깔끔한 모습이 들고, 다만 여러 개의 커넥터를 사용할 때는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Y자 확장 커넥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결해서 뭐 USB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스의 어떤 프론트 케이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TA 포트는 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수평 배열된 구조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전면으로 돌아오면은 사실상 이제 보드 레이아웃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 깔끔한 레이아웃을 자랑했던 보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익스트림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검은색에다가 그리고 이제 적절한 RGB LED 효과로 디자인적인 부분 역시 최상급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요 IO 커버 쪽에 어떤 커스텀 디스플레이나 상태창 그런 것들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다음 IO 포트 한번 볼게요. IO 포트는 OC 이그니션 버튼이 있고요, Q 플래시 플러스 버튼이고, 아래쪽에 이제 USB인데 USB 3.2 젠2, 그러니까 이제 10기가 BPS죠, 대역폭이.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기가 랜, 마벨의 아칸티아 10기가 랜이 듀얼로 장착되어 있고, 썬더볼트 5도 2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만큼은 정말 여유로운 그런 구성을 자랑하고요. 와이파이 이지 플러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와이파이 안테나도 연결할 수 있고, 백플레이트도 뭐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예전부터 이제 어러스 고급형 모델에 적용되는 이제 나노 카본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방열 성능이라든지 그런 효율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어떤 기능성보다도 만듦새라든지 마감 그런 것들이 정말 훌륭한 그런 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관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이 보드의 핵심은 이제 좀 분해를 해가지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걸 텐데,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분해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구조도 복잡하고 나사가 진짜 많네요. 일단 백플레이트부터 살펴볼게요. 백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노 카본 코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원부 후면에 이렇게 추가로 발열을 해소할 수 있는 서멀 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어러스 익스트림의 본 모습, 정말 기판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M.2 같은 경우는 모두 서멀 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단면 구성이 아니라 양면 구성인데요. 이렇게 양면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M.2 슬롯은 4개인데 저희가 이제 그 M.2 SSD를 장착을 해서 온도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두 양호한 컨트롤러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사실상 온도가 이 정도면 합격이고 이 히트싱크 분리 편의성 측면에서는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원부 구성인데 이 전원부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방열판이 존재하는데 히트 파이프가 무려 2개가 있습니다. 2개. 히트 파이프를 2개나 썼고 이 히트 파이프도 나노 카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 히트 싱크와 히트 파이프 모든 것들이 정말 마감이 훌륭해요. 그리고 이제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인데 이렇게 적층형 히트싱크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핀스 어레이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열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취하는 거고 덕분에 서멀패드 구성 뭐 그런 것들에 워낙 기가바이트가 잘했던 거고 지금 봐도 정말 완벽해요. 뭐 초크라든지 그 다음에 모스펫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고 그 다음에 방열판, 고리 히트 파이프 2개 이걸로 인해서 전원부 온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에로레이크를 활용해서 인텔 퍼포먼스 익스트림 프로파일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전원부 온도가 정말 낮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상위급 모델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온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전원부 온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 구성은 22+1+2 페이지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통 전원부 설명할 때 보면 뭐 22+1+ 뭐 이렇게 중간에 플러스가 붙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22는 이제 CPU에 직접적으로 인가되는 V코어 전원부를 말하고 나머지 1과 2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CPU 내장 그래픽, 뭐 VCC GT라고 하고도 하죠. 근데 나머지 2는 VCC SA라고 해가지고 코어가 아닌 영역,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그런 전원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버클럭커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CPU 전원부이기 때문에 22페이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2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당 110A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스펫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이렇게 잘 정렬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최상급 모델인 만큼 전원부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Z805 어로스 익스트림 AI 탑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네, 뭐 당연히 좋죠. 기가바이트 최상급 모델이고 뭐 하드웨어, 성능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봐야 되는데 기존의 기가바이트 하면은 하드웨어는 정말 잘 만드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아쉽다 그런 평들이 좀 있었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스를 언급할 수가 있는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Z890 기반의 에로레이크 보드들을 보면 바이오스의 어떤 16대9의 풀 HD 지원이라든지 멀티 테마, 그 다음에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한데 모아서 조금 더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UI, UX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변화의 폭 부분에서 접근을 하자면 현재 제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드웨어만큼은 원래도 잘했지만 지금은 이제 압도적으로 기가바이트가 달려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아머로 떡칠돼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메모리 쿨링 팬이라든지 자석식 아머, 그 다음에 이지레치 클릭 플러스 이런 편의성 부분에서도 최고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가바이트가 지금 이제 하드웨어에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최고를 지향하는 소비자한테 얼만큼 매력이 어필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렇게 다른 부분을 너무너무 잘했지만 정작 이 I/O 포트 부에 이렇게 커다란 LED 부가 탑재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RGB LED라는 심미적인 요인은 챙겼지만 어떤 CPU 온도, 각 부의 모니터링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빠져 있어서 기능성 측면에서 너무너무 아쉽고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을 추구하면 당연히 이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익스트림이라면 그 정도 기능성 갖추는 것이, 왜냐하면 타 제조사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원부 온도라든지 뭐 M.2 온도, 전원부 품질 뭐 이런 것들, 특히 기가바이트가 너무너무 잘하는 전원부 방열판의 어떤 서멀패드 레이아웃, 이런 하드웨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발전도 많이 이뤄왔는데 결국 이제 기가바이트한테 남은 거는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는 것. 아, 정말 기가바이트 니네들이 보드를 제일 잘 만든다. 이런 부분을 평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바이오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 하이엔드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씩 메꿔 간다면 정말 앞으로의 기가바이트가 더 기대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인텔 에로레이크가 게임 성능 부분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Z890 보드들은 정말 왜 이렇게 다 예쁜 거야. 그래서 야속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보드 같은 경우는 AI, 뭐 작업자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어떤 플랫폼 차원의 성격에서 잘 맞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멀티 GPU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